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56번째 개인 화산여 첫 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총론적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 소형, 여정길. 여, 소형, 여정길. 여는 조금 형통하고 나그네가 바르다 하니 길하다. 이 려는 길을 떠나는 모습,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상계는 이렇게 화이고 하계는 산입니다. 상계는 리, 불, 밝음, 예,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은 또 의존성이 있죠. 불이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이산 저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관은 멈춤, 산, 정지, 열매의 상이 있습니다. 자, 대상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알, 여소형 유득증 호, 외이순호정, 순호강 지일여명호. 나그네가 소형, 조금 형통하다는 것은 유득증, 호외, 유가 밖에서 중을 얻어서 이순호강, 강에 순종하고 지이여효명, 머물러서 밝은 덕에 걸려 있음이니라. 시소형, 여정길야, 여지시의 대의제. 그래서 이러므로 소형, 조금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마음이 고주면 길하다는 것이고, 이 나그네 때의 시성, 때와 뜻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자께서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중년에 화산역계를 받아서 55세에 천하 주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 공자의 그 덕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녔죠. 개혁 정치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면은 산상유화 려, 군자 이명, 신용, 형이 불유옥. 산 위에 불이 있는 게 여인이 군자는 이로써 형벌을 신중히 밝혀 송사, 즉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사를 보면은 공자께서 14년 동안 천하 주유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덕적, 인도적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백가쟁명 시대에 공자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신하가 된 것을 배경으로는 전체 교화는 실패로 기결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개혁을 통한 교화가 실패하였는데 이는 이 시대 자체가 정의와 도덕적 양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도가 사라져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오히려 대중들은 묵가의 사상이나 법가의 사상 등 확실한 신상 필벌을 요구하는 요구하거나 그런 주제자로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공자 역시 말년에 주역을 굉장히 이제 많이 탐독하시면서 한 게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병석 교수님의 글을 이제 읽어보고 거기 정리를 조금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맹자의 우물가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 성선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형사범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 이론이나 형사정책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사이코패스 범죄의 잔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형벌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도덕적 이런 게 사라지니까 신상핀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절대자를 이제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하여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세기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오늘날 여전히 사주나 점성술, 전복이 유행하죠. 이러한 측면이 그 인간의 그 합리성과 충돌되지 않는가 조금 고민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의 총체인 헌법이나 법률도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총체이고 경제학도 수요와 공급이 합리적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데 반드시 세상이 이렇게 합리성으로만 움직이느냐, 반드시 그렇다고 또 볼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죠. 이성과 대비되는 그 감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여전히 무의식, 잠재의식을 공부하죠. 그다음에 뭐 이드와 에고, 뭐 슈퍼 에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 기제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의 측면에 대해서도 요구하죠. 그 다음에 이런 합리성이나 이성의 측면도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인간은 그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합리적 존재로 이야기했는데 이 합리성의 존재가 그 오늘날 그 합리성 역시 정보와 결정이 장애가 일으키는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도 행정 경제학 부분에 경제학 그 수상을 하신 분들 보면 행동 경제학을 그 논문을 써서 제출 받았는데 이러한 측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거래에서도 이론에서 많이 보듯이 현실 인식도 마찬가지죠. 인지 부조화나 확정 평양, 현실 회피 경향이 여전히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이익 평양을 하면은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실천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보의 과다를 통해서 정보의 왜곡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또 확정 편향이 생기고 또 결정 장애가 일어나서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추이하다 보면은 이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나 때로는 감성적인 존재로서 험난한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녹록치 않고 미래는 안개 속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이성적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미래는 어차피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는데 이런 점수를 치는 것은 전복을 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위탁을 통해 결단을 위임하는 거죠. 결단과 선택을 위임하죠. 물론 그 결단과 그 위임을 한 뒤에는 최종적인 결단은 다시 그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런 전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성, 카운셀링의 기능이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점서를 치는 것도 요새는 이제 그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점을 침으로써 그 선택의 문제를 남겨놓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치는 그런 기능은 어느 수단적으로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판단의 증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AI가 그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사실 근거로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처럼 주역도 64개의 괴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괴로서 논리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연히 이렇게 점만 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결국 발생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선택을 하고 의지를 해야 되고 점은 수단적 기능밖에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그 아라스 재판정으로 가는 그 글의 장면이 있죠. 장발장이 그 상마티에라는 진범이 밝혀지고 본인은 마들렌 시장으로서 충분히 코제트를 잘 키우면서 여유롭게 평생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라스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진범 가짜 범인이 밝혀져 가지고 수인으로서 살아가면은 자기는 반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밀리에르 주교에게 받은 그 도덕적 감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그 아라스 재판정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가는데 중간에 장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의지를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점의 이런 전복적 기능, 심리적 기능, 안정적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단적으로만 이용을 해야지 이게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공자의 천하주유, 화산역계를 받은 상황을 보시고 조금 더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 소형, 여정길. 여는 작은 것이 형통함이니 나그네의 길이 길하다. 상활, 산상유활 여, 군자의 명신용형 이 분류호. 산 위에 불이 있는 것이니 군자는 이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형벌을 내릴 때 현명하고 신중하게 하여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산은 그 여를 이제 그 조금 설명하신데 책에 보면은 방인 교수님 책에 보면은 친한 사람이 적은 것을 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빗계의 천지 빗계의 삼이 오로 가서 머무르니 삼이 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죠. 추위를 하게 되면은 그 밖에서 걸려 있으니 마치 사람이 거처를 잃고 밖에서 객지 생활하는 것과 같아서 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이 여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화산여 본계입니다. 이 본계는 천지비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최초에 이제 이렇게 건의 손님과 손의 주인이 이렇게 있죠.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의 손님이 없어지죠. 리로서. 자, 건의 손님은 이렇게 리로서 자리를 떠나고 건의 손님이 자리를 떠나고 간의 영양, 이 밑에 있는 간, 산간은 여관을 이야기합니다. 여관에 이르게 되니 위에 태의 음식과 이렇게 하면 태죠. 태의 음식과 이제 밑에 손의 주인이 이를 맞으니 이제 여관, 여의 형상이죠. 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의 손님을 손의 주인이 맞이한다. 빗계 시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위하여서 삼이 오로 가게 되면은 손님이 없어지니까 손님이 자리를 떠나서 간의 여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간의 여관에서는 태 음식이 있고 손의 주인이 의탁하여 식사를 맡기니 이는 나그네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밑에를 보면은 이제 이 산화빗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산화비죠. 산화빗계는 화산열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한 거죠. 교육을 했는데 산화빗계 이 전체에서는 그 손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상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 화산역계에서는 이제 손의 주인이 나오기 때문에 요 중간에 이렇게 손의 주인이 있죠. 손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제 나그네 상, 여행의 상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여전히 이제 산하위 본계인데 본계는 천지비 모계로부터 왔죠. 이렇게 모계로부터 왔는데 3이 5로 감으로써 결국에는 3이 5로 가고 5가 3으로 5의 강이 3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므로써 무리를 떠나는 거죠. 즉 빗계 시절에는 건의 친족 무리가 있었는데 이 친족 무리를 떠나서 다른 나라 곤 5가 이렇게 3으로 가니까 이제 무리를 떠나니까 화산역 나그네 상이 나온 거죠. 형통하다는 똑같습니다. 여기 천지비 모계에서 이렇게 본계가 되는데 본계는 천지 모계로부터 이렇게 이게 본계고 본계는 천지 모계로부터 왔죠. 3이 5로 가니까 유가 가서 음이 가서 리를 이루니까 3이 5로 가서 유가 가서 리를 이루니 유가 즐겁게 모여서 작은 덕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본계고 이 본계는 천지비 모계로부터 왔죠.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똑같이 가니까 여전히 유가 가서 중을 이루니까 여중 위가 가서 중을 이루고 위에 있는 상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1, 2 여기에 있는 두 개 음은 위에 강에 순종하니까 그 덕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천지비가 3이 5로 가는
가는 반면에 5가 3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5가 3으로 하강을 해도 여전히 강으로서 제자리를 지키니 여행하는 사람의 일은 길하다. 여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을 보면은 산상유화 려 군자 이명 신용 형이 불유옥 이 부분은 보면은 산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역괴이니 군자는 이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형벌을 처리할 때 현명하게 하고 신중히 하고 옥사를 지치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본계가 있고 본계의 모계로부터 천지비로도 왔는데 최초의 이 건의 리 빗계의 리가 보면은 화산여 여기 상계가 리죠. 즉 리의 불빛 밝음이 위에 있으니 밝음이 지극한 것이다. 그리고 간이 정지 간으로 멈춰 있으니 절도가 있으니 신중함이 지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보면은 천집이 이 모계로부터 천집이 모계로부터 한데 이 건이 있죠. 건이 있는데 건의 형체가 추이를 하게 되면은 리로서 화산열 리에서 절단이 되니까 결국 하계는 간이 돼서 죽게 되니 용형 형별의 결과이다. 즉 원래는 그 이렇게 형별을 취하는 결과인데 리의 감옥에는 원래 본래 죄인이 있었습니다. 5위의 강이 죄인이 있었는데 리가 되니까 비어 있음이 되죠. 리가 되니까 이렇게 비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옥에 머무르지 않는다. 불유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상을 보고 옥사를 처결하는 법은 살려둘 사람은 살려두고 형벌을 내려서 하면 형벌을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론적인 이야기인데 오래 가두어야만 옥사를 가두기만 하고 옥사를 처결하지 않는다면은 선왕의 지극한 다스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잘 다스려지는 세상은 불유옥 옥사를 지체하지 않으니까 감옥은 반드시 텅 비게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화산녀는 그 나그네의 상을 도출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자가 화산녀 괴를 받아서 천하주유한 14년의 고사를 통해서 이 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공부할 때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남은